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상의 정상화라는 기대감과 방역 걱정에 따른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 기준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어서 지역 문화계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부동산들이 전주 지역 신축 아파트를 표적으로 삼아 가격을 크게 올려놓으면서 거품 붕괴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45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로 끝이 나고 내일부터는 일부 문화관람 시설이 문을 여는 등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일상생활이 정상을 되찾는다는 기대감과 함께 감염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손님맞이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휴와 함께 종료되며 휴관 석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여는 겁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시간당 10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 순서대로 입장을 시킬 예정입니다. 어린이박물관인 경우 5월 25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과 국립익산박물관 같은 도내 실내 관람시설도 다시 문을 여는 등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면서 문화계를 시작으로 기지개를 켤 예정인데 그래도 경각심은 여전합니다.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이제 좀 편하게 갔대 실질적으로 행동적으로는 좀 안전 수칙을 좀 지키면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초중고교 개학도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데 학부모들은 아직은 우려가 큽니다. 너무 걱정돼요, 솔직히. 애들은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까이 친근감을 표시한다거나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반면 생활체육 모임을 즐기며 친구들의 근황을 간간히 확인해온 학생들은 개학의 설렘에 들떠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친구들이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하는 게 훨씬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압박감이 있으니까.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거리 두기가 끝나는 게 아닌 만큼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도민들에게는 건강거리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북 지역 재난 지원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게는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산과 충북 등 5개 광역단체와 함께 도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시군 지원금을 합해 4인 가족 기준 시군별 재난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입니다. 이는 전국 최고인 경기도 포천시 280만 원에 비해 최대 180만 원 적은 것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고 100만 원까지 광역단체가 추가 지급하는 광주 전남 지역에 비해서도 적은 수준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북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린 가운데 각종 기념식과 행사 없이 차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북 지역 모든 시군의 어린이날 행사는 취소됐고 어린이날이면 많은 인파가 몰리던 전주 동물원도 코로나 여파로 문을 닫아 주변 일대가 한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한때 도심 근교 소공원과 아파트 단지 주변에 어린이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부모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비가 내린 오후부터는 오히려 평소보다 한가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공연이 중단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어서 지역 문화의 기반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극단 사무실. 단원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서 PC방 알바에서 일용직으로까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 대상에서도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난 3개월간 용역 계약서, 소득 금액 증명원, 그리고 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입니다. 연극이나 음악, 영상 분야는 대부분 계약서 없이 하청 형태나 아름아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같은 거, 계약서 이런 걸 요구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계약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아예 그냥 포기하게 됐죠. 소득 금액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낼 수 없고 건강보험료 기준은 5만 원 미만인데 바꿔 말하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소득 140만 원이 넘으면 해당이 없는 셈입니다.
본인 소득이 없어도 부모나 가족이 소득이 있을 경우도 제외됩니다. 4월 달까지 실제적으로 지금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지금 사실 생계 유지를 위해 모두 다른 일에 매달리고 심지어 지역을 떠난 경우도 있어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못 견디면 다 빠져나가겠죠. 지금도 알바하러 가고 뭐 연극이 아닌 다른 파트 가서 뭘 한다던가 이렇게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지원 기준이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전주 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이 최근 몇 달 사이 크게 올라서 거래가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외지업자들의 농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최근에 조성된 전주 송천동의 에코시티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인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확장비를 포함한 분양가가 2억 9,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가격이 뛰기 시작해 지금은 5억 원 정도의 호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2억 원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에코시티의 경우 다른 브랜드도 대부분 1억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3억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거의 이제 5억 후반이나 6억까지 호가로 6억 정도 부르죠. 전주 시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효천지구도 서너 달 사이 분양가보다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혁신도시도 아직 입주 전인 아파트가 1억 5천에서 2억 원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외지업자들, 이른바 기획부동산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도권의 규제가 심해지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전주 지역 신규 아파트가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실수요자들이 가면서 약 5천에서 7, 8천의 피가 오른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오른 것은 외지 자본이 유입되면서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이들은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걷어들여 물량을 소진시킨 뒤 가격을 대폭 올려 다시 내놓는 수법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 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111%, 주택이 초과 공급돼 있는데도 기획부동산의 농간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이 속을 챙긴 다음 빠져나가면 부풀려졌던 거품이 빠질 수 있어 자칫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가축 분뇨는 농촌에선 오랜 골칫거리죠. 정부는 생산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처리 시설에 발전 설비를 함께 지으면 보조금을 줘왔는데 정읍의 한 업체가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가축 분뇨 처리 업체입니다. 지난 2017년 축분과 음식물 폐수를 섞을 때 나오는 가스로 발전 시설을 짓겠다며 정부 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이후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업체는 전기 생산은커녕 사업에 필요한 발전 사업권도 없이 6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발전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기 위한 선로가 꼭 필요했지만 보조금이 나간 뒤 2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서야 관련 준비를 마친 겁니다. 발전사업자가 저기 하면 저희한테 이제 연계해서 이제 해서 저희 선로 쪽으로 발전한 거를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내부 저기가 아직 공사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러네요. 좀 어렵게 이렇게 있으니까 분발을 하든지 열심히 하든지 이렇게 격려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좋은 쪽으로 시선으로 안 좋은 쪽 시선으로 보시니까 그게 좀 서운한 거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이 사전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인허가 도장을 찍기에 바빴다며 징계를 권고했는데 최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읍시 의회는 2년 전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담당 공무원 2명이 퇴직하면서 진실 규명은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다시 서류가 다시 돌아오고 이 업체하고 공직자하고의 강한 유착 의혹이 그래도 보인다. 저희는 의심이 돼. 공무원의 무리한 업무 추진인지 아니면 실제 특혜가 있었는지 향후 경찰 수사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오늘 오후 전주시 효자동 삼천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띠가 발견됐습니다. 가루 형태로 떠 있는 이 띠는 삼천변 효자교 주변에서 10m 안팎의 폭에 약 100m 길이로 확산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비가 올 때면 해당 구간에 기름띠도 종종 발견된다며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두세훈 의원은 도지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경우로 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전북 지역의 상장 법인 수가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도내 기업 가운데 상장된 기업은 코스피 11개사와 코스닥 15개사, 코스넥스 2개사로 모두 2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3개가 는 것이지만 전국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1.2%로 전북 지역의 열악한 기업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안전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 활용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농업환경 안전관리 실증 모델 구축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국비 7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농생명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와 농촌진흥청,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참여해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응급 알림 등 정보통신 기술로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학교 교육과정 수립과 우수 수업 기법 개발 역할을 맡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수석교사제에 따라 현재 도내에서는 유초, 중 등 모두 52명이 수석교사로 지정됐는데 교사 수는 해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석 교사들은 수업 시수 배려와 연구활동비 수령 외에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